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찬아입니다. 오늘은 2026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화학, 그러니까 25년도 11월에 실시된 수능 화학 1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은 기억은 설탕이고 니은은 나일론, 디귿은 드라이 아이스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기억 보기는 탄소화합물 묻는 건데 탄소화합물은 탄소가 주축이 돼서 산소, 수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뭐 주의사항은 탄소화합물하고 탄화수소를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기억은 탄소화합물이니까 맞는 말이고 나일론은 잘 알잖아. 합성섬유라고. 천연섬유는 뭐 비단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디귿은 드라이 아이스의 옆에 상태 보시면 고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디귿이 기체, 그러니까 이제 그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가열을 해야 되잖아. 즉 애가 열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이 상태 변화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되는 과정은 전체가 흡열 과정이다. 그거 묻는 거죠. 그래서 기니 D가 다 맞는 겁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2번은 화학 반응을 이제 실험으로 나타낸 거거든. 자, 그래서 뭐 가설은 뭐 등등 했을 때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으면 우리가 뭐 수업 때 한 것처럼 전체 개수도 좀 살펴봐라 한 것처럼 반응물 개수합과 생성물 개수합의 차이가 전체 개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두 개가 같으면 전체 개수가 0. 그러니까 전체 변화량이 빵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반응 전과 후에 전체 물질의 양이 같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테인을 내가 연소를 시켰거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반응 전에 메테인의 양, 그리고 반응 후에 물질의 양. 그럼 우리가 개수라는 건 반응 전과 후의 몰수 차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값들이 전부 다 나왔고 요 니은만 따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죠. 화학 반응식을 쭉 써가지고 개수 가지고 몇 대 몇 대 몇이냐 해도 되는 거고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어떻게 맞췄니? 그렇지. 원자 수가 같다 이렇게 맞춰버렸잖아. 따라서 반응 전에 전체 원자의 개수와 그리고 반응 후에 전체 원자의 개수가 어떻다고? 같다. 그걸 우리가 써버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메테인을 내가 산소 넣고 내가 반응을 시켜버리면 CO2 나오고 H2 나오는데 남아있는 X가 누구냐? 그걸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가 모자라면 애가 남을 거고 애가 모자라면 애가 남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원자 수가 같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지 뭐. 이 소수점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 0 다 날려버리고 2, 6, 2, 2, 4로 가자고. 자, 그러면 탄소 2개니까 탄소 2개 맞죠? 수소 8개니까 4, 2, 8, 8개 맞잖아. 그렇지? 그럼 산소 개수만 맞추게 되면 여기 산소는 그러니까 여기 탄소와 여기 탄소, 수소 개수 같다는 건 N은 다 쓰였다 이 뜻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N은 산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그럼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면 산소 6이 10이고 N은 4고 N은 4잖아. 그럼 애가 4면 전체 12 딱 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이 녀석이 반응했는데 우리 화학 반응 개수는 여기다 바로 써볼까? 메테인 2개 있었는데 없잖아요. 따라서 너 2개 반응하면 산소는 6개 있는데 2개 남았잖아? 너는 4개 반응하고 그 결과 2개 생겼으니까 넌 2개 생기고 너는 4개니까 4개 생겼다. 그렇지? 차이값 쓰는 것이 우리가 개수 쓰는 거니까. 그리고 전부 다 2로 나눠버리면 그냥 개수 B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2개가 1대 2의 반응비로 하거든? 그러면 3대 7이니까 3배, 요거 3배. 근데 얘는 3배가 넘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여기서는 애가 다 쓰이게 되는 거고 그럼 네가 다 쓰이게 되면 3, 4, 12. 수소가 12개니까 여기도 12개. 따라서 얘는 6개. 점 찍어줘야죠. 0.6이라고. 뭐 이렇게 푸시면 전체 물질의 양은 전과 후가 같다가 바로 기억, 개수합이 같으니까요. 그리고 X는 O2다로 X 뽑아낸 거고 다음에 니은은 0.6이다 해서 다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걸 그냥 실험으로 만들어낸 것밖에 없죠. 다음 갑니다. 자, 화학결합 모형 가지고 각각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전자 2개 잃어서 네온 닮았으니까 N은 그렇지 마그네슘 E+. 그 다음에 N은 공유결합이잖아. 세보면 되잖아. 수, 헬리, 벨, 붕, 탄질, 산 이렇게 풀어 세도 되고 2주기인데 공유결합 2개니까 산소 3주기인데 공유 하나니까 염소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X는 금속입니다.
상태 잘 보시고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 기억은 맞고. 그리고 X는 마그네슘 3주기 원소고 Y는 염소 3주기 원소니까 그렇죠. 같은 주기 원소 맞고. 이게 후딱 푼다고 껍질 2개, 껍질 3개로 푸시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하고 Z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X는 금속이잖아. 금속 들어가면 그렇죠. 이온결합이죠. 그래서 이것은 땡. 넘어가겠습니다. 간만에 나왔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바닥 상태 원소 배치를 우리가 찾으라는 건데 우리 바닥 상태 원소 배치는 제일 먼저 볼 게 파울리 보잖아. 화살표 2개 같은 방향에 있는 거 찾아서 치워버려라. 따라서 얘는 파울리 어긋난 거고 다음에 이것도 같은 방향 2개 있으니까 파울리 어긋난 거고 그럼 나머지는 없잖아요. 따라서 2개는 어긋났고 나머지는 만족한다. 그런데 이 조건이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니까 1, 3, 5의 답이 있구나. 두 번째 보는 게 뭐 있어요? 앞쪽 안 채우고 넘어간 것들, 앞에 오비탈 다 안 채우고 넘어간 것들, 훈트에 어긋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ES 안 채우고 넘어갔으니까 너는 훈트에 어긋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쓱 보시면 A 있네요. 그렇죠? 어긋났잖아요. 앞에 안 채우고 넘어갔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훈트를 만족해.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훈트랜다. 싸움을 만족해.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p 오비탈에 홀전자가 최대한 많도록 배치를 해라. 그게 싸움의 훈트의 규칙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홀전자가 많도록 배치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N은 파울리는 만족해야 돼. 1, 3, 5 중에 하나. 그런데 훈트는, 싸움은 만족하면 안 돼. 어긋나야 돼. 어긋나는 거 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찾는 거죠. 아유 하도 간만에 나왔더니 훈트하고 싸움이 아바바바바 하고 왔다 갔다 하네요. 다음 갑니다. 자, 동적 평형입니다. 부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면에서 날아가는 거 증발 속도지 온도와 한계된 거. 동적 평형이면 응축 속도가 같이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이. 근데 응축 속도는 뭘 농도와 한계되어 있다 했잖아. 단위 부피당 기체의 개수. 그렇지? N은 기체의 개수. N은 기체의 부피. 그런데 첫 줄에서 부피가 다른 용기라 했으니까 요 값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온도가 2개가 같다. 이 문제는 여기 치워버렸는데 단, 온도는 일정하다 돼 있잖아. 그래서 가하고 나가 있는데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가하고 나의 온도가 같다는 건 너의 증발 속도와 너의 증발 속도가 같다.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동적 평형을 이루게 되면 둘의 평형 상태에서 둘의 응축 속도도 이렇게 해서 같다. 부피분의 이 값이 같다. 그런데 용기의 크기가 달라. 만약에 용기가 큰 녀석이라면 이 값 전체가 같아야 되니까 수증기의 개수도 걔가 더 많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물의 양이거든. 처음에 같은 양의 물을 집어넣었다고. 그런데 평형이 됐을 때 나에서 물의 양이 왜 더 적겠어? 여기서 수증기가 더 많기 때문이지. 그럼 수증기가 왜 많겠어? 이 과정 통해서 이 녀석의 용기 부피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문제 풀면 돼. 기억, T1일 때. 평형 아니죠?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되는 반응은 평형이든 아니든 항상 일어난다가 동적. 그래서 동적. 그래서 기억은 땡. 다음에 니은 T2일 때. 가는, 그렇죠? 평형이잖아요. 따라서 가는 평형이니까 이 값이 1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평형이 아니잖아. 계속 증발하고 있는 중이잖아. 따라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니까 나는 1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고 T3면 둘 다 평형이거든. 그럼 평형일 때 액체분의 기체의 양은 이거 뻔하잖아요. 액체의 양은 같다면서요. 그러면 액체분의 기체의 양, 2개의 합은 둘 다 같거든? 그런데 나가 기체가 더 많어. 왜? 나가 물의 양이 더 적으니까. 그럼 이 값 전체는 나가 더 큰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땡 되는 겁니다. 다음 갑시다. HCO, 옥텟 규칙 만족한다, CO는. 그리고 전기음성도는 C가 더 크다 돼 있고요. 다중결합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단일인지 이중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Y는 손 2개 잡아야 된다. 그럼 Y가 손 2개 잡아야 되니까 무조건 여기는 그려야 되고 그 순간 옥텟 규칙이 뭐예요? 4개 이상 그릴 수 없다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난 거죠. 그럼 Z는 손 4개 잡으니까 탄소고 Y는 2개 잡으니까 산소고 X는 하나 잡으니까 N은 수소다. 그러면 기억, 가의 쌍극자 모멘트는 이 Y가 산소니까 중심에 비공유 선자쌍이 있잖아. 그러면 구분형이라서
극성이죠. 그래서 0이 아니다가 되고 나는 서로 다른 원자가 붙어 있으니까 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돼 있지. 그래서 있다가 맞고 가와 나에서 Y는 모두 음전하냐. 전기음 송도가 산소가 E보다 크니까 E는 음전하지. 전기음 송도가 산소가 탄소보다 크니까 E도 음전하죠. 그래서 가와 나에서 Y는 모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가 맞는 말이지 뭐. 그렇지?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되죠. 다음 가자. 이온인데 이온의 전압비가 1대2면 붙는 개수는 2대1이고 이온의 전압비가 1대1이면 붙는 개수는 1대1이겠죠. 그런데 화합물이 1몰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전체 이온이 2개 있다는 건 각 양이온, 음이온이 1대1로 붙어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스몰 a와 스몰 c는 같다. 그리고 N은 3이라는 건 이온의 양이 1대2로 되어 있다. 즉 하나, 2개 또는 2개 하나로 되어 있다. 그 뜻인 것이. 자, 그런데 각 이온의 전자수비 요거 체크 하나 해놓으시고 우리가 이온 됐을 때 18쪽 닮는다 했으니까 헬륨 닮을 수도 있고 네온 닮을 수도 있고 아르곤 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헬륨을 닮았을 때 전자는 2개가 되고 네온 닮으면 10개가 되고 아르곤 닮으면 18개가 되거든. 따라서 이들의 전자개수비, 이온의 전자개수비는 1대 5대 9가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5, 5, 9잖아. 그치? 따라서 X는 네온 닮았고 근데 X가 양이온이거든. 그리고 Y도 5니까 Y도 네온 닮았고 그럼 애도 양이온이거든. 그리고 Z 음이온은 9. 그러니까 5대 9니까 Z는 아르곤 닮았고 N은 음이온이거든. 그럼 그걸 통해서 쌤이 주기율표를 요래 싹싹 그려가지고 따다다다 반잘라서 왼쪽 금속, 오른쪽 비금속이라고 하면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네온 닮았으니까 X하고 Y는 그렇죠. 3주기 금속이다를 알 수 있고 그리고 N은 같은 줄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잖아. 따라서 Z는 3주기다. 물론 여기 뭐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11번에서 20번 중 하나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 라인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저기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온의 전압비가 BA0이라고 돼 있거든. A는 개수비가 1대 1이니까 A하고 C는 똑같다고. A하고 C가 같아. 그런데 B가 전하가 더 크다며. 그럼 전하가 더 크면 붙는 개수는 내가 더 작아야 되는데 그게 전체 3개니까 너 하나, 너 2개 붙은 거고 그 결과 스몰 b는 2 플러스, 스몰 c는 1 마이너스고 스몰 c가 1 마이너스니까 스몰 a는 1 플러스고 그러면 x는 1 플러스 돼야 되니까 너는 나트륨 위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2 플러스니까 마그네슘 위치에 y가 있는 거고 z는 1 마이너스니까 17쪽 CL이구나 해서 원소까지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X, Y, Z는 모두 3주기 됐고요. 스몰 c가 B보다 작죠. 저거 통해서 기디언은 틀렸고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 그러니까 N은 10개, N은 10개, N은 18개잖아. 그런데 가는 X가 하나 있으니까 10개. 그리고 Z가 하나 있으니까 Z가 18개. 따라서 합쳐서 얼마? 28개.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죠. 뭐. 다 됐죠? 그래서 기억하고 답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갑시다. 자, 원소 XYZ가 있는데 XYZ가 HCO랍니다. CO는 옥텐 만족하고 거기에서 첫 번째 뭐 딱 보면 알겠지만 이원자 분자 아니겠어요? 뭐 설마 O3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라고 하면 뭐 있습니까? C2는 우리가 거의 못 봤으니까 H2 또는 O2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 공유에서 비공유 뺀 게 음수 나온다는 건 비공유가 있다는 거니까 너는 O2. 그럼 O2는 왼쪽에 공유 쓸게. 공유 얼마? 두 쌍이지. 비공유는 2, 4 되니까 이 값을 만족하는 거지 뭐. 그럼 남아있는 이 Y하고 Z는 남아있는 게 C하고 H거든. 근데 C하고 H인데 구성 원자 수가 5개라고 돼 있어. 이야, 구성 원자 수 5개면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CH4. 따라서 너는 CH4고 공유는 몇 쌍? 4쌍. 비공유는 둘 다 없죠. 그래서 빵상. 그래서 4에서 0을 빼면 N은 얼마? 4다 딱 떨어지는 거지. 그럼 마지막 구성 원자수 4개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쓰라 돼 있습니다. 참고로 CH4니까 N은 1이고 N은 4가 되거든. 그래서 스몰 c는 2고 B는 1이고 2A가 2니까 N은 1 되죠. 그럼 화학식 뭐겠어요?
X가 산소니까 산소 하나에 탄소 하나에 탄소 하나, 산소 하나, 수소 2개, CH2O. 그렇죠? 구조 따지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공유 몇 쌍입니까? 4쌍. 비공유는 산소에만 2개 있으니까 2쌍에서 요 값이 딱 나오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기억 X는 H가 아니고 산소고 동그라미 기억은 4 맞고 그리고 다얘는 여기 산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죠. 다음. 자, 2, 3주기인데 15, 16, 17쪽에서 원자 찾는 겁니다. 근데 주어진 게 전자 배치와 한 개 돼 있으니까 2, 3주기 15, 16, 17쪽 대충 요 라인에서 이 6개 중에서 우리가 15, 16, 17이구나. 바보같이 띵띵띵 띵띵띵 쭉 해서 15, 16, 17 요 라인 6개 중에서 찾으라 이거죠. 근데 주어진 자료가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중 N 더하기 L이 3인 건 N 더하기 L이 1, 2, 에 3이잖아. P 오비탈. 그리고 E도 3이잖아. 그런데 N은 4죠. 따라서 N 더하기 L이 3이라는 건 2P와 3S에 있는 오비탈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2개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2P, 3S인 오비탈과 그러니까 저 뜻이 뭐냐 하면 야, 이 녀석이라 보자고. N은 2개 여기에 땅땅땅 해서 딴딴 2개 있잖아요. 그럼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이 1s, 2s, 2p가 있는데 그 중에서 2p, 3s 찾아라. 몇 개죠? 1개죠. 그거 찾아라 이 뜻이에요. 따라서 요 조건을 첫 번째 요걸 1번이라 해서 1번에 대한 걸 쌤이 지금부터 쫙 하고 써보면 결국 2p와 3s거든. 전자 2개 들어있는 오비탈 개수 쓰라 이 뜻이야. 그러면 N은 전자 2개에 있는 P오비탈, P오비탈만 보시면 되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으니까 빵이지. 그런데 N은 하나 껴드니까 하나고 또 껴드니까 2개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위치로 오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원소는 요거잖아. 그럼 요건 안 써도 되는 거네. 그럼 여기로 오게 되면 동그라미 1번 계속해서 N은 여기 2개 다 채웠죠. N 더하기 L 3. 그럼 하나, 둘, 셋 채웠고 여기도 다 채웠지. 따라서 전자 2개는 둘해서 전체 몇 개? 그렇죠. N은 4개가 되고. 그럼 여기는 우리 이건 세는 게 아니야. N 더하기 L이 3인 2P와 3S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를 죄다 2개씩 채웠으니까 4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똑같이 이번엔 N-L이 2인 거. 그럼 뭐예요? 2S하고 3P 찾으라 이거죠. 맞지? 따라서 야 2S하고 여기 3P에서 2개짜리 찾아봐 이겁니다. 그럼 그 값을 쌤이 녹색으로 아래쪽에 쓰면 여기로 오게 되면 여기는 다 채웠잖아요. 따라서 1 돼버리죠. 그런데 여기로 오게 되면 N은 2개 다 채웠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N은 다 하나씩 있으니까 1인 거지. 오비탈 수. 그런데 애가 껴들면 1개가 더 늘죠. 2개가 되고 애가 껴들면 또 1개가 느니까 3개가 되지. 그렇지?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은 0, 1, 2, 4, 4, 4. 동그라미 2번은 1, 1, 1, 1, 2, 3 되는데 거기에서 이 X는 그 값이 1대1로 같은 거. 그럼 1대1로 같은 건 후보군이 어머나 요거밖에 없네. 그래서 네가 X구나. 산소. 자, 그러면 Y는 1대2인 거. 그럼 1대2 따지면 애도 1대2고 애도 1대2거든. 그리고 마지막 Z는 1대4인 거. 그럼 1대4인 건 요거밖에 없네. 따라서 네 위치가 Z구나 하고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내가 Y 찾기 위해선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취향자 수. 그러니까 네가 2주기 원소냐 3주기 원소냐 이겁니다. Y하고 Z가 다르다. 그럼 Z는 3주기 원소니까 Y는 2주기 원소고 1대2인 건 애랑 애가 1대2인데 Y가 2주기 원소니까 요 위치 플로린이 Y다 해서 찾는 거죠. 뭐. 연습하면 금방 찾죠. 뭐 이거는. 따라서 기억 Y는 플로린 틀렸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Z는 전자 2개 들어있는 게 N은 다 1개씩이잖아. 그럼 둘이니까 6개. 그리고 X는 여기 2개, 여기 하나 있으니까 3개. 따라서 2배 차이 나는 게 맞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L이 0인 건 무슨 오비탈이지? S 오비탈. 따라서 S 오비탈 수 비구하라 했어요. S 오비탈 수가 바로 축이잖아요. 그래서 Y는 2개, Z는 3개 해서 2대 3.
3대 2가 아니죠. 거꾸로 써놨네. 그래서 이것은 땡. 맞는 선지는 니은 하나만 되는 거죠. 다음 갑니다. 네, 10번입니다. 그 CNOF 나오면은요, 그냥 원소 기호만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생각할 게 공유 결합수, 손의 개수가 4, 3, 2, 1로 서로 다르다. 그리고 비공유는 0, 1, 2, 3으로 서로 다르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중심원자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중심원자는 최소 손은 2개 이상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WYZ는 중심원자니까 최소 손 2개 이상인 거고. 그럼 남아있는 거 X 남았잖아요. 그럼 X는 그렇죠. 손 하나짜리다. 따라서 X는 손 공유결합수 하나짜리인 플로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어진 조건이 2번 원자수는 전부 다 3개짜리니까 쓱쓱쓱 원자수 3개니까 기본 포맷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손 하나짜리는 무조건 바깥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N은 손 무조건 그렇지 2개 잡는 거죠. 그런데 옥텟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는 비공유가 있어야 되고 그럼 기억은 구분형이지. 근데 기억과 니은은 직선 또는 구분형이라 돼 있거든. 따라서 너 구분, 너 구분. 그럼 N은 직선이 되죠. 그럼 직선 되려면 중심에 비공유가 없고 그리고 일자가 돼야 되는데 가능한 거 뭐 있어? 둘이거나 하나, 셋이 있지. 그런데 원소가 세 종류잖아. 세 종류라는 건 잡는 손의 개수가 다르다 이 뜻이거든. 따라서 N은 하나, 셋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그러면이야? W가 손 2개 잡는 거고 그럼 YZ는 4개, 3개 잡는 거네.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X는 여기에 하나가 있다라고 치면 애가 구분형 되려면 손 3개 잡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2개 잡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비공유 있으면서 딱 하고 꺾이게 되니까. 따라서 W는 손 2개 잡고 그럼 남아있는 Y는 손 3개 잡는 거겠네. 그래서 Y는 손 3개 잡는 질소, Z는 손 4개 잡는 탄소다 해서 식 그리시면 후다닥 하고 끝나는 거죠. 뭐. 자, 기억, 결합각은요. 다는 일자입니다. 180도. 제일 크죠. 기억은 맞고. 가나다에서 무극성 분자, 좌우 다르니까 극성, 중심 비공유 있으니까 둘 다 극성. 따라서 무극성 분자는 단 한 개도 없다. 그래서 니은은 땡. X3Y가 뭐냐 하면 X는 손 3개 잡거든요. 그리고 Y가 중심에 있는 거거든. 광 Y는 뭐예요? NH3죠. NF3죠. NF3. 그럼 여기에 비공유 있으니까 무슨 뿔? 삼각뿔이죠. 평면삼각형 아니지? 그래서 이것은 땡. 뭐 CNOF인데 평면삼각형 아니죠. CF2 이런 거 빼고는 맞는 선지는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그 용액 문제잖아. 그러니까 용액인데 거기에 다른 용액을 첨가하는 형태의 문제는 뭐 항상 얘기했듯이 그 용질의 양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애가 용액이 아니고 물을 집어넣었으면 용질의 양은 어느 지점이든 똑같겠지. 그런데 여기에는 용액을 집어넣었으니까 넣은 만큼 용질이 증가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농도 단위가 %가 아니고 몰 농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에서 용질의 양을 구하는 건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하시면 되지 뭐. 그렇지? 그럼 밀리리터니까 미리몰로 그냥 쭉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처음에 0.1몰 농도인데 이 가로축 값은 혼합했을 때 용액의 전체 부피거든. 따라서 여기는 전체 부피가 20ml니까 요 두 개 곱해서 용질은 2mm몰이 있다라고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 포인트, 여기 이렇게 네 군데잖아. 그런데 첫 번째는 X몰 농도를 집어넣었거든. X몰 농도를 20ml 넣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X몰 농도 A가 20ml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엔 용액을 내가 교체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농도가 다른 A를 넣었으니까 같은 20ml 넣었다 쳐도 용질의 양은 다르겠죠. 그런데 요 구간에서는 동일한 용액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요 구간과 요 구간은 동일한 X몰 농도를 10ml 넣고 10ml 넣었잖니? 그러면 집어넣은 용액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도 똑같다. 그 말은 이 구간에서 증가한 용질의 양이나 차이값, 이 구간에서 증가한 용질의 양이나 차이값 같다 이 뜻이죠.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살짝 바꾼다 하면 여기는 10ml, 여기는 20ml로 해버리면 들어간 용질의 양은 1:2해서 비례관계로 푸셔도 괜찮은 거야. 그럼 일단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쓰자고요, 우리가. 그럼 몰 농도는 4A인데 30ml니까 곱해버리면 여기는 120A 미리몰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몰 농도가 5A인데 부피가 40이니까 곱해버리면 전체 용질의 양은 200A가 돼버리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것만 내가 써버리면 여기 용질의 차이와
여기 용질의 차이가 1대1로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여기는 용질 얼마 차이 나지? 80A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용질이 120에서 요걸 빼면 되니까 120A에서 빼기 2만큼 차이 나죠. 요 두 개가 1대1로 같다.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거를 풀어버리면 40A가 얼마 나와? 요거 2 떨어지잖아. 그래서 만약에 A를 물었다면 A가 얼마인지도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뭐 문제에서는 A 물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용질의 양만 따지면 되잖아. 그래서 40A가 2개인데 여기는 120A니까 몇 배? 3배 시키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여기는 200A니까 몇 배? 5배 시키면 되죠. 그래서 5배를 시키면 여기 용질의 양은 10. 그러면 요 구간에서 애초에 용질이 2mm몰 있었거든? 그런데 저 새끼를 20mm 넣었더니 10mm몰 된 걸로, 아, 이 녀석은 용질의 양이 8mm몰이구나. 그러면 20mm에 8mm몰 있으니까 X는 얼마? 20분의 8에서, 그렇죠? 0.4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가자고. 그러면 여기는 46에 240A인데 요거 몇 배야? 6배잖아. 46에 24. 따라서 용질의 양도 6배에서 6이 12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구간에서는 10개에서 12개 됐으니까 용질이, 그렇지, 2mm몰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20mm에 2mm몰이 있다. 그럼 몰농도 Y는 부피분의 몰수해 버리면 되니까 얼마? 예, 0.1 들어갔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0.5고요. 답은 2번 되겠네요. 2분의 1 되는 겁니다. 됐죠? 예. 다음 문제 갑니다. 네, 12번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그 전자 배치 값을 우리가 양자수로 표현하자 이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쓱 하고 보면 첫 번째 18조금 빼라 했죠. 그리고 2주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수 조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눈에 한 방에 보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주기율표에 맞춰가지고 오비탈 그린 다음에 세주면 되죠. 따라서 저기 XYZ는 2주기니까 1주기가 아니고 2주기 2라인에 걸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8조금 빼라 했으니까 N은 제외하고 여기서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자료가 2개거든. 그럼 기억이 뭐냐 하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N 플러스 L. 우리 N 플러스 L에 얼마 나와? 1 더하기 0이니까 1. N은 1 더하기 1이니까 0, 2 더하기 0이니까 2. N은 2 더하기 1이니까 3 떨어지잖아. 따라서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은 순서대로 얘가 제일 크게 되죠. 자, 만약에 X가 요 위치에 있었다면 전자 배치가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세 개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이들 중에서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은 2p 오비탈이 되거든. 그런데 그 오비탈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전자 수만 세라 이 뜻이야. 그러면 X가 이 위치면 요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몇 개? 하나, 둘, 셋 해서 세 개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수치로 나왔으면 바로 뽑을 텐데 그 수치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쭉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수헬리, 리튬은 N 플러스 L이 가장 큰 게 ES 오비탈이고 전자 하나 있으니까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베릴륨은 2개 있으니까 2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붕소는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이 2p 오비탈이니까 여기 있는 전자만 세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개? 1개. 여기는 몇 개? 2개. 여기는 3개, 4개, 5개라고 한번 후다다다닥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억값, 지금 쓴 이 기억값에서 원자가 전자수, 반대죠. 원자가 전자수에서 이 값을 빼라 했거든요. 그럼 원자가 전자수는 1, 2, 3, 4, 5, 6, 7이니까 두 번째 라인은 1에서 1 빼면 빵이고, 2에서 2 빼면 빵이고, 3에서 1 빼면 2고, 4에서 2 빼면 2고, 그러면 애도 2고, 애도 2고, 애도 2죠.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나왔냐 하면 밑에 쓴 요 값에 3개가 있는데 이 3개 합이 6이 나와야 돼. 그럼 3개 합이 6이 나오려면 무조건 둘밖에 없잖아. 따라서 요 라인은 탈락이 돼버리고, 그럼 XYZ가 요 라인에 있다 이 뜻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홀 전자 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홀 전자 수는 18족과 2족이 빵이거든요. 나머지는 여기 써볼까? 홀 전자 수 1, 2, 3, 2, 1이거든. 그럼 홀 전자는 1, 2, 3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홀 전자 수가 XYZ라 돼 있으니까 X는 홀 전자 셋, 너는 둘, 너는 하나가 되지. 따라서 X는 위치가 딱 고정돼 있어.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X는 너구나 하고 우리가 찾는 거고, 그럼 Y는 둘 중에 하나, Z도 둘 중에 하나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내가 Y하고 Z를 찾을 건데 일단 요거 한번 써볼까? 기억값 X는 15족 질소이기 때문에 기억값은 3이 됩니다. 따라서 X는 3이 돼버리고 거기서 1 뺐으니까 N은 2가 돼버리지. 그러면 요 값이 2 되는 건 요 위치하고 요 위치밖에 없거든. 근데 저기 동그라미 2번에서 Y의 홀전자 수는 둘이니까 너 아니면 너. 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겹치는 게 요 자리밖에 없지 않니? 따라서 Y는 탄소가 돼버리는 거고. 그럼 마지막 조건.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Y가 Z보다 크다. N은 1개, N은 2개, N은 3개, N은 4개니까 Z는 요 라인에서 요 위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Z는 붕소구나 하고 위치를 딱 잡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요 값은 전부 다 둘이 돼버리고 Z에서 기억값은 얼마? 그렇지, 1 되는 거죠. 자, 찾자고. 기억. X는 질소 위치지? 그래서 기억은 땡이고 A 플러스 B는 A는 3이고 B는 1이니까 합은 5가 아니죠. 4 떨어지니까 니은도 땡이고. 그러면 디귿보기 Y하고 Z에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는 Y는 요 위치니까 S오비탈 하나, 둘, 셋, 넷 전자 4개가 있고 P오비탈 하나, 둘에서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Z는 요 위치니까 S오비탈 전자 몇 개? 4개가 되고 P오비탈은 전자 하나가 있지. 따라서 답은 2대 1이다. 그래서 맞는 선지는 디귿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속도감은 몇 번 연습하면 속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한번 쭉 나열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가겠습니다. 13번은 주기적 성질인데 후보 원소군을 내가 일단 여기 한번 써볼까요? 제가 Na, Mg, 3주기 그리고 2주기에 산소, 질소 빼먹었구나.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가 요게 기억분의 니은이고 기억, 이 분모값 써놨네. 이걸 써놨는데 하나는 원자 반지름, 하나는 이온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형태의 문제 봤을 땐 금속만 있냐, 비금속만 있냐, 서로 섞여 있냐를 먼저 보는 거잖아. 근데 얘는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섞여 있거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요 두 개를 나눠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자 반지름은 누가 더 크지? 금속이 큰 거고 이온 반지름은 비금속이 크거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여기에 1, 2등이 있는 거고 이온 반지름은 여기에 1, 2등, 1, 2, 3등까지 다 있는 거라고. 자, 그 상태에서 그 B를 물었으니까 그럼 이 A는 1보다 그 값이 큰 거고 그리고 BC는 1보다 그 값이 작기 때문에 애도 이렇게 짠 하고 나뉘어지는 거야. 이 뜻이 뭐야? 네가 만약에 금속이라면 너는 비금속이다. 네가 만약에 비금속이라면 너는 금속이다. 그렇지? 따라서 이거 금속, 비금속이 섞여 있을 때에는 자료를 보고 A, B, C, D를 최대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A가 비금속 먼저 해볼까? 비금속이라면 여기 BC는 A랑 경향이 다르잖아요. A는 이 값이 1보다 크고 N은 1보다 작으니까. 그럼 여기 BC는 금속이 돼버리거든. 근데 여기 금속이 몇 종류가 있어? 2종류 있잖아. 그럼 BC가 금속이면 나머지 A하고 D하고 그 다음에 E는 전부 다 비금속이 돼버리지.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 나왔냐면 제2이온화 에너지거든. 제2이온화 에너지는 원래 위치에서 한 칸 뒤로 빼는 거야. 그러면 나트륨 이 녀석 1쪽인데 제2로 가게 되면 그렇지 18쪽 위치로 가버리거든. 그러면 금속이 2개가 있었는데 제1이온화 에너지는 얘네들이 꼴찌야 꼴찌. 그러니까 전체 5개 중에서 얘네들이 4등, 5등 한다고. 근데 제2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새끼가 무조건 1등을 먹어줘야 돼. 즉 금속 둘 중에서 하나는 전체 1등이고 하나는 전체 꼴등이 된다 이 뜻이지. 그런데 여기 BC가 금속이거든. 애가 금속이고 애가 금속인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제2니까 한 새끼는 전체 1등을 먹어줘야 되고 한 새끼는 전체 꼴찌를 먹어줘야 된다고. 그런데 애는 뭐 1등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런데 애는 꼴찌 위치가 아니잖아. 더 작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A를 금속으로 잡으면 요 조건에 걸려버리는구나. 따라서 A는 금속이 아니문이다.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비금속이 아니문이다. 따라서 A는 금속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A가 금속인 걸 짠 하고 찾아내면 그럼 금속은 요 값이 1보다 크다는 건 니은이 그렇죠. 원자 반지름이고 그리고 기억이 이온 반지름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기억이 이온 반지름이 되어버리니까 이온 반지름은 금속이 크다 했어? 비금속이 크다 했어? 비금속이 크다고 했지. 그런데 이 A는 금속이거든? 그런데 요 A보다 작은 D가 존재하는 거야. 아, 그 이온 반지름은 금속에서 4등, 5등이 결정되는데 A가 금속인데 걔보다 작아? 그러면 D는 무조건 금속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A하고 D가 금속이 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그룹을 나눠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금속은 금속끼리 그 내에서 등수 비교를 하고 비금속은 비금속끼리 그 내에서 등수 비교를 해버리면 돼. 어이, 금속이야. 같은 줄에 있는 금속이야. 원자 반지름 왼쪽 게 크지? 이온 반지름 그럼 왼쪽 게 크다고. 따라서 원자든 이온이든 A 왼쪽 게 더 커야 되는데 이온 반지름이 A가 D보다 크지 않니? 따라서 이 녀석이 A가 되고 A가 D가 돼버려. 그럼 남아있는 거 뭐 남았니? A, D 빼면 저기 B, C 남았잖아. 따라서 그걸 요 자료에서 찾으라 이거야. 요건 싹 지우고. 그럼 제2이온 에너지 원래 위치에서 한 칸 뒤로 가니까 5, 6, 7이 아니고 4, 5, 6이죠. 그러면서 5, 6에서 떨어지는 걸 알아두면 4, 5, 6. 그럼 제2이온 에너지 제일 큰 건 산소. 저기에서는 B니까 네가 B가 되고 2등은 플로린. 저기서는 C니까 네가 C가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 네가 E구나 해서 다 찾으시면 끝나는 거야. 뭐 쉽잖아. 그치?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니까 틀렸고 다음에 E는 질소다. 니은은 맞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오른쪽 갈수록 증가잖아요. 따라서 C가 B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이것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네, 요거 14번은 동위원소에서 동위원소 문제 유형인데 동위원소 문제 유형에서 쓰여진 자료가 뭐냐 하면 평균값을 내가 줄게. 그걸 가지고 둘의 존재 비율을 따져봐. 그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뭐 질량수나 원자량이나 똑같이 두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둘이 각각 나왔는데 평균값을 줄게. 그걸 가지고 이 둘의 비율을 따져봐. 그래서 그게 1번 내용이 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N은 중성자 수 차이가 나왔거든. 야, 중성자 수가 차이가 나는데 동위원소는 정리 하나 할게.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합한값이 우리가 질량수인데 동위원소의 특징이 뭐가 있어? 이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둬버리거든. 원자량.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은데 무엇이 달라? 중성자 수가 다른 거거든. 따라서 질량수가 다른 거야. 따라서 원자량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됐죠? 그리고 마무리 계산을 위해서 우리 여기에 8A 더하기 B라고 썼으면 너는 이런 X를 찾아 이 뜻이고 질량수를 8A 마이너스 B를 두면 이런 질량수를 갖는 X를 찾아 이 뜻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 질량수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여기도 위에 질량수 안 썼잖아. 그 얘기는 뭐? 이 X 다 차적, 즉 평균을 쓰라 이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X와 여기에서 Y는 원자량을 평균 써라. 중성자도 평균 써라.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내가 원자량을 평균 잡았다는 건 질량수도 평균이 되고 얘는 뭐 다 같은 거니까요. 중성자도 평균 잡아서 마무리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평균값 가지고 비율 따지시고 그걸 여기 때려 넣어서 비율 가지고 이게 또 계산 한번 해보시고 등등등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할까? 자, 그러면 요거부터 갑시다. 우리 뭐 잘 알겠지만 동위원소가 두 종류가 있을 때 네 번 활용하는 거 계산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 값을 바로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따라서 A랑 N은 얼마 차이나? 어차피 8A, 8A 지워지고 차이값이니까 0.6 차이 나지. 그게 바로 상대방의 비율. 그 다음에 N랑 N은 얼마 차이나? 8A, 8A 지워지니까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1.4 차이 나지. 그게 바로 이 녀석의 비율.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율은 14대 6, 7대 3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요 두 개 비율은 7대 3이고 그걸 %로 쓰게 되면 X는 얼마? 70%. 그런데 거기에서 20배라 했으니 N은 50%. 그럼 요 두 개 합이 100이 돼야 되니까 애도 얼마? 50%. 요 두 개 Y는 1대1로 존재한다. 1대1로. 그러면 요렇게 타고 가서 이거 가지고 요 값을 찾아내면 되거든. 즉, 요 두 개가 1대1이니까 요 두 개 값의 중간값 평균 계산할 수 있잖아. 1대1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19A.
요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8B. 그리고 나누기 2 해버리면 평균 나오잖아. 그걸 여기에 때려 넣어서 A하고 B 관계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쓱쓱 한번 해볼까요? 요 두 개 더하면 19A인데 2 나누면 9.5A. 그 다음에 8B, 2 나누면 4B. 그럼 0.5A가 4B니까 A는 8B다 하고 A와 B의 관계식을 여기서 하나 쓱 하고 뽑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과정, 1번 과정은 우리가 끝이 난 거야. 그럼 2번 과정은 이걸 쓰는 거거든. 중성자수 차이가 이들의 차이다. 그러면 2번에서 야 여기서 중성자수가 차이 나는데 애보다 애가 중성자가 2개 더 많아. 그 얘기는 원자량도 애보다 애가 2개 더 많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이 값이 크니까 큰 데서 이걸 빼버리면 얼마 나오지? 9A 마이너스 6B가 요 차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2가 되고요. 그리고 A는 8B라고 썼으니까 그럼 내가 요걸 딱 때려 넣으면 맞죠? 10A 9A가 아니지 A지. 아이 바보같이. 어찌 이상하더라. 그래서 숫자가 너무 좀 이상해져서 그럼 A를 8B를 딱 때려 넣으면 2B 8B에서 6 뺐으니까 2B. 따라서 2B가 2가 떨어지니까 B는 얼마? 예, B는 1 떨어지죠. 그래서 A는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 1번과 2번을 통해서 A하고 B를 다 구한 거예요. 이제 마무리는 그냥 계산입니다. 계산. 아이, 수능에서 이런 계산 문제 있으면 시간 딱 차기 참 애매한데, 그렇죠? 따라서 여기 우리 원자번호 따지면 8, 3, 24에 5 더하면 N은 29가 되고 N은 4, 8에 32에 3 더하면 N은 35.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계산할 건데 요거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는요. 너 1몰의 중성자수 더하기 너 2몰의 중성자수를 합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 중성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럼 평균 중성자수는 평균 원자량에서 원자번호인 양성자를 빼버리면 되거든. 자, 그래서 평균 원자량 계산해볼까? 88에 64에서 0.4 빼면 63.6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10A니까 N은 80 떨어지게 되지. 따라서 X1, X1몰에 있는 중성자 수는 평균 원자량 63.6에서 29를 빼면 되니까 얼마 나오죠? 29? 40이 아니고 33.4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맞나? 모르겠다. 34.4구나. 일단 이상하게, 이 계산 이상하게 했네. 29를 빼면 34.6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80에서 저 새끼를 빼버리면 얼마 나오지? 45 떨어지죠. 그런데 Y는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 90 더하기 2가 하게 되면 얼마? 124.6. 답 있네요. 4번. 그래서 숫자가 좀 더러운데요. 어쨌든 푸는 과정은 딱 정해져. 이제 이 푸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평균 원자량하고 이 값을 왜 주느냐? 요 차이 가지고 비율을 따져라. 그리고 쭉 달려서 그 비율 가지고 식 하나 뽑아내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요 개념이에요. 중성자수의 차이가 질량수의 차이다. 그리고 마무리 답하는 거는 위에 질량수 안 써놨네. 그러면 평균을 써라. 그럼 평균 중성자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원자량에서 양성자수를 빼면 됐다. 됐지 뭐. 다음 갑니다. 네, 중화 적정 문제에서는 그 산 또는 염기에 있는 용질의 양, 그 녀석을 용액하고 똑같아요. 그 추적을 잘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는 이제 퍼센트는 보통 잘 안 쓰니까 몰 농도를 쓰니까 용질의 양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부피를 밀리리터를 줄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미리몰로 쓴다. 그러면 질량도 미리그램으로 간다. 그걸 잘 생각해 놓으시고 일단 용질의 흐름부터 우리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면 25도씨에서 식초 10ml. 그런데 식초 밀도 줬잖아. 그럼 이건 처음부터 바꿔놔야지. 써먹어야 되니까. 밀도 의미가 뭐예요? 부피를 질량을 부피로 바꾸는 환산인자. 근데 1ml가 dg이니까 10ml는 몇 그램? 10dg이구나. 한번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물을 넣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똑같죠. 그래서 50ml 만들었는데 자 연결합니다. 쓱 해서 25ml 반 만들었다. 그럼 용질의 양은 2대1 되는 거고 거기에 다른 녀석을 혼합했으니까 플러스 집어넣어주면 되죠. 우리 밑에 쓰 포기를 보니까 X를 구하는데 뭐 W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자고요. 20X 따라서 집어넣은 게 20X 밀리몰이다. 그래서 만든 용액이 전체 100ml인 겁니다. 요 100ml 만들었거든.
자, 그런데 그걸 또 다 쓴 게 아니고 쭉 연결 5분의 1만 썼다. 그래서 5대 1인 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 드디어 나왔네. 0.1몰 농도 15ml 넣으니까 끝났으니까 몇 개? 곱하면 되니까 1.5. 그래서 여기에는 산이 1.5mm몰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5배 시켜야지 여기 있는 양이 나오잖아. 그럼 1.5 곱하기 5니까 여기에 용질의 양은 얼마? 7.5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식초 100g. 여기는 식초 10dg이거든. 요 연결 라인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아, 여기서 가서 합쳐서 일로 모이고 밑에서 뽑아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거 채우면 하나의 식이 나오겠구나. 그것만 보시면 돼. 자, 이거 100g에 아세트산이 Wg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 뭐 만약에 내가 좀 쉽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보기 보시면 위에가 죄다 WWWW잖아요. 그래서 저기 W1로 둬도 괜찮아요. 오케이? 15사당 문제 풀 때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냥 요건 한번 계산해 보면 미리그램 가야 되겠지? 그럼 얼마 곱해? 1000 곱해야지. 따라서 아세트산의 질량은 1000W 미리그램.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몰이잖아. 미리몰. 그러면 1000W 미리그램을 화학식량 60으로 나눠주면 몰수 나오지. 따라서 아세트산의 양은 60분의 1000W 미리몰. 그럼 그 값을 00 지우고 2로 나눠버리면 20으로 나누게 되면 3분의 50W 미리몰이 여기에 있더라. 그런데 이건 식초 100g인 거고 여기 내가 쓴 거는 식초 10dg이거든. 그러면 100이 아니고 10d니까 몇 배? 100분의 10d배, 10분의 d배. 따라서 여기에 있는 양도 10분의 d배를 해주는 거지. 요 값에 10분의 d를 곱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물 넣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양은 3분의 5WT가 돼버리고 나 이거 그대로 쓴 게 아니잖아. 여기에서 내가 25ml 반만 덜었거든. 그럼 반만 덜었으니까 요 값을 2로 나누게 되면 N은 얼마? 6분의 5WT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뭐. 됐죠? 자, 마지막 검사만 해보자고. 10분의 D, 3분의 5D, 5WD 됐고 그 다음에 반 했으니까 6분의 5 다 됐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X는. X 구하라 이거잖아. 그럼 좌우를 20으로 나눠버리면 이거 20 나누면 얼마 나오지? 20분의 7.5. 그러면은 2배 시키면 40분의 15. 40분의 15니까 5, 3, 15, 5, 8에 40. 그리고 얘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고 요거 20 하게 되면 5, 4, 20, 4, 6에 그렇죠? 24 떨어지니까 24WD하고 X를 구하는 겁니다. 답이 있나? 후딱 보면 있네요. 8분의 3하고 1번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전체 이 중화적정 문제는 수업 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전체 용질의 흐름을 잘 살펴봐라. 그러고 나서 계산은 마지막, 계산은 쉬워. 한 방에 쫙 하고 달릴 수 있다고. 다음 넘어갑니다. 이 문제는 물의 자동이온화와 pH인데, 그렇죠? 그 pH, 물의 자동이온화는 pH와 pOH 쓸 자리를 마련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쌤이 왼쪽은 pH, 오른쪽은 pOH로 가자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자료가 요 1번이야. 요 세 용액은 한 놈은 산이야. pH가 7보다 작은 거. 한 놈은 물이야. 77로 같은 거. 그리고 한 놈은 염기야.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기본에 딱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많은 힌트가 되는 것이 바로 물이 되거든요. 아, 여기에 물이 있구나. 가운데 낀 녀석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pH와 pOH의 차이값이거든. 근데 그 차이값이 물은 0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10이 나와버렸다고. 그래서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이 아, 나는 물은 아니구나. 그러면 얘는 산 또는 염기겠지 뭐. 그리고 주어진 자료가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1번, 하나는 2번이거든. 2번은 간단하죠. 뭘 수해 줍니까? 그렇죠. 몰농도 구하라고. 뭐 해서? 부피로 나눠서. 그럼 이거 몰농도, 몰수 B니까 몰농도 B 구할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애도 OH, 애도 OH니까 OH의 몰농도 B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값이 오면 너 몰수 1이면 너는 몰수가 5야. 근데 가의 부피는 200ml. 그리고 다의 부피는 100ml거든. 그럼 부피 B만 따지면 2대 1 떨어지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 나와? 1분의 10 떨어진다고. 뭘 할 수 있어? 아, 가보다 다가 OH가 10배 더 진해. 그럼 OH가 10배 더 진하다는 이야기는 pOH는 1만큼 줄어. 다가 1만큼 작다 있으시죠. 그럼 요거는 일단 가가 누군지 다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일단 1번부터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런데 1번이 뭐냐 하면 나 100ml가 아니고 내가 10ml만 덜었거든. 그 10ml에 가 일부 VML을 내가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혼합을 했더니 POH가 원래 거보다 1만큼 줄어들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혼합할 때 가끔 제 수특 등등에서는 다른 사설에서는요. 산에다가 염기를 혼합하는 문제도 간혹 있죠. 염기에다 산을 혼합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런데 평가원 문제는 단 한 번도 그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물 집어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 따라서 우리가 보통 내가 시험장에서 후딱 하려면 잠깐만. 그럼 이걸 섞었으면 애는 물이 아닌데 가를 섞었어? 그럼 가가 물이 아닐까?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그럼 물을 넣으면 pH는 증가 감소? 아니죠. 물에 가까워지는 거지. 물의 pH가 얼마야? 7이거든. 따라서 이 물을 섞었을 때 원래 있던 산 또는 염기 용액의 pH나 pOH는 7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수렴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 녀석이 물인데 내가 섞었더니 pOH가 작다. 이게 중요하죠. 줄어들었다는 건 pOH가 줄었다는 건 원래 pOH는 7보다 컸구나. 7보다 크면 그 수용액 안에 물이 맞는 거죠. 그러면 N은 pH는 7보다 작았으니까 N은 산성이구나. 그걸 따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후다닥 풀면 빨리 풀 수 있는데 우리는 1번 요거 한 번 더 복습,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능 문제를 보는 거니까 하나하나씩 차근히 한번 따져보자고. 1번에서는요. 결국 POH가 줄었다 이 뜻이거든. 그렇지? 그럼 POH가 줄었다는 건 OH의 농도가 더 진해졌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이 셋 중에서 OH가 제일 진한 건 NaOH야. 두 번째는 물이야. 제일 연한 게 HCl인 거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것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물은 아니거든. 물은 아니거든. 그러면 나가 만약에 염기면 야, 너 염기에다가 도대체 뭘 넣어야 더 진해지니? 더 진한 염기를 넣어야 농도가 진해지고 이 값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남아있는 게 산하고 물이니까 얘는 염기는 아니야. 따라서 나는 무조건 산이야, 산. 귀찮아서 플러스 뺐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나는 산성인 걸 내가 뽑아냈으니 남은 건 뭡니까?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었냐 또는 물을 집어넣었냐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만약에 염기를 집어넣어서 이 녀석 농도가 진해져서 pOH가 감소했다라고 치면 그럼 애가 염기가 되는 거거든, 가가. 지금 우리 가를 나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럼 가가 염기면 그럼 애가 물이 돼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여기 2번에서 가보다 다가 염기가 더 진하다라고 돼 있어. pOH가 더 작다, OH가 더 진하다. 그러면 가가 염기면 다가 물이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잖아. 그렇지? 따라서 가는 물이다. 됐죠? 쓸게요. 그래서 N은 산이고요. N은 물이고요. 그리고 A가 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물은 왼쪽은 pH 쓸게 7, 오른쪽은 7이잖아.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2번에서 가보다 다가 pOH가 1만큼 작다며. 그럼 1만큼 작으니까 pOH 오른쪽에 쓰는 건 6이고 pH는 8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리고 A는 pH, pOH가 10만큼 차이 나잖아. 저거 우리 어떻게 푼다고 했어? 물이면 차이가 없다. 그런데 77로. 그런데 애가 한 칸 내려가면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애는 한 칸 올라가거든? 그럼 차이는 얼마? 이 떨어지죠. 차이가 이라는 건 한 칸씩 움직인 거구나. 그러면 차이가 10이라는 건 그렇죠. 5칸씩 움직인 거구나. 그럼 7에서 5칸 내려갔으니 P값은 이 떨어지고 산이니까 pH가 더 작겠지? 따라서 넌 pH가 1, pOH가 12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만큼 작다로 뭘 할 수 있습니까? P가 한 칸 움직였다는 건 농도가 10의 1승배만큼 변했다 이 뜻이고 뭐 마이너스 1승 줄었겠죠. 물 넣었으니까. 그 얘기는 부피가 10배 됐다 이 뜻입니다. 용질의 양 같잖아요. 물 넣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10ml에 이걸 넣었더니 혼합 용액의 부피가 10배 더 커져야 되니까 그 합이 100ml가 돼야 되거든. 따라서 V는 90이다 하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그럼 디귿. V는 10 틀린 거고 나는 HCl이다 됐고 그리고 다의 pH는 6 그리고 가의 pH는 7
다 pH 맞죠? 아, 8이구나. pH는 8, 쟤는 7. 그래서 8분의 7 해서 보기선지를 싹 다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쉽죠?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뭘 찍고 가면 금방 푸는 거고요. 다음. 네, 17번은 난이도가 뭐 살짝 있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개수만 구하는 게 아니고 화학 반응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서 나 화학 반응 실험을 줄게. 이걸 가지고 저들의 개수비를 구해봐. 이런 뜻이니까. 자, 그러면 요 개수를 보니 X의 개수 같고 Y의 개수 똑같잖아요. 개수가.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Y가 X몰이 있었는데 충분한 양이니까 H는 신경 안 써도 돼 이 뜻이에요. 그래서 Y가 X만큼 있었거든. 자, 그런데 가수용에게 X를 0.3 넣고 또 X를 0.3 넣었다 이 뜻이야. 그러고 나서 이 조건들 나왔는데 조건 1번부터 하나 정리를 쭉 하나 해보면 봐야 될 게 N은 이게 됐답니다. 산화수 계산할 수 있잖아. 산소가 마이너스이니까 N은 플러스 4. 그 다음에 반응한 Y는 M인데 이것도 계산할 수 있잖아. 산소가 마이너스니까 N은 플러스 7. 그런데 그 과정에서 Y는 산화됐다고 되어 있거든. 그럼 산화됐으면 산화수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M은 증가해서 7이 됐으니까 여기서 뽑아낼 조건이 뭐가 있냐 하면 M은 7보단 작아야 돼. 요 조건 하나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A가 산화됐으면 N은 환원돼야 되잖아. 그럼 환원됐으면 산화수가 감소한 거거든. 아, 그래서 N은 4보다 그렇죠. N은 4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요 N과 M의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M과 N은 자연수잖아. 따라서 M은 1, 2, 3, 4, 5, 6 중에 하나고 N은 1, 2, 3 중에 하나다. 그걸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아 과정 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될 것이 요게 나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3몰만 넣었을 때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Y가 다 반응했는지 A가 다 반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거야. 아, 다까지 다 때려 넣으면 X가 남어.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개수 B라는 건 반응한 몰 B잖아요. 그러면 X는 0.6을 넣었는데 0.1이 남았으니까 X는 0.5만큼 반응을 한 거고. 그렇지? 그러면 B, Y는 X몰 넣었는데 다 사라지고 없을 거 아니야. 제가 남았으니까 따라서 너는 X만큼 반응했어. 그럼 이 0.5와 X가 스몰 a, 스몰 b에 해당하는 그렇죠. 개수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알겠어. 3번도 알겠는데 중요한 건 2번이거든. 그럼 2번은 중요한 것이 나아 과정 후에 들어있는 금속 양이온 수비인데 우리 개수비라는 건 반응한 양을 따지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X는 뭐야? 내가 집어넣는 게 XO2거든.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X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N은 생성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Y는 요 녀석이잖아. 반응해서 싹 빼고 N은 남아있는 반응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성물이 2가 생겼어. 우리 화학 반응은 변화량 찾는 거니까 생성물이 2 생겼다는 건 그 변화량이 2다 이 뜻이지. 그런데 반응을 시켰는데 남아있는 게 1 남았어. 그럼 이 반응 비가 그렇죠. 얘는 남은 게 1인 거지 차이값은 모르는 거잖아. 따라서 그때 변화량은 1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5개 넣었는데 1개 남았어. 그러면 그 차이값이 그렇죠. 변화량이라고. 따라서 X가 15만큼 생겼거든. 그런데 이 나아 과정에서는 X가 0.3 반응했다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때 반응한 양은 X는 0.32 반응을 했어. 근데 우리 여기에 쓴 이 X나 요 값은 변화량이잖아. 그럼 내가 변화량을 따져줘야 되는데 0.5가 반응하면 쟤는 X만큼 다 반응하는 거야. 이게 비율이 일정한 게 화학 반응식이니까. 그럼 요 값을 그대로 여기 때려 넣어보는 것이 너 0.5가 아니고 그러면 0.3 변하면 그러면 X는 얼마 변했겠어? 즉, 이 네가 0.3이 변하면 X는 얼마 변하는 거야? 5분의 3배니까. 그렇지? 5분의 3X만큼 변했어라는 걸 쓸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변화량인데 여기에는 남은 양 쓰라는 거거든. X 얼마 있었어? Y 얼마 있었어? X만큼 있었잖아. 그런데 5분의 3X가 빵 하고 사라진 거야. 그리고 남은 걸 써라 이거죠. 이 문제는 이게 좀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남아있는 값은 얼마? 5분의 2X가 남아있는데 그 값이 15대 4다. 그러면 15가 애들라면 5분의 1 아니죠. 50분의 1이지. 그렇지?
그럼 요 값도 50분의 1이니까 여기 5분의 2x는 50분의 4, 25분의 2구나를 알 수 있지. 따라서 x는 얼마 나오지? 5분의 1. x는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0.2 떨어지죠. 니은 맞네요. 자, 따라서 이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small a, small b의 반응 개수 b거든. 그럼 수자고. 그래서 a가 5개 반응하면 너는 2개 반응하고 네가 a니까 5, 너는 2가 되고 그리고 산소, 이제 원자수 맞추면 산소 10개잖아. 근데 여기 8개 있으니까 너는 2개가 되고 수소 4개니까 너는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산화수로 맞춰도 되는데 이렇게 이온돼 있을 때에는 산화수 계산하지 말고 그냥 쭉 이온의 전하량이 같다로 맞춰버리자고. 그럼 N은 이온이 아니고 애가 이온이니까 2M은 그리고 1 플러스 4개 있으니까 더하기 4는 오른쪽에 N 5개 있으니까 5N 1 마이너스 2개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5N은 넘겨버리면 2M 플러스 6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NM은 조건이 자연수면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N부터 한번 넣어볼까? N은 뭐 1, 2, 3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N을 1 넣으면 이거 음수니까 만족 안 하죠. 근데 N을 2 넣으면 10이잖아. 그럼 6 빼면 애가 4 돼야 되잖아. 그러면 스몰 m은 2 대시. 이건 만족하네. N을 내가 3 넣으면 15잖아. 근데 이거 자연수가 안 떨어지잖아. 그치? 불만족. 따라서 N과 M은 2구나. 그래서 스몰 m은 2고요. 스몰 n도 2구나 해서 나머지 다 찾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보기 나에서 XO2는 여기 A 녀석이 산화됐잖아. 그러면 N은 환원되겠지. 환원됐으니까 제자주의 뭐 산화제다. 그리고 니은은 여기서 구했고 D급보기 N은 구했잖아요. 여기 2라고. 그렇죠? 때려놓고 A하고 D 구했잖아요. 때려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됐죠? D가 2구나. A는 5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18번인데요. 이게 화학 반응에서 이제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요. B만 계수 1 나와 있죠.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일정량의 A가 있는 곳에다가 B를 넣는 거야. 그리고 또 B를 넣는 거야. 이게 무슨 반응이야? 첨가 반응이지. 그렇지? 그래서 B하고 B를 계속 쭉쭉쭉 집어넣고 있거든. 그런데 부피가 3, 3으로 일정하고 그다음에 5.5 돼버렸네. 우리 첨가 반응에선 종결점이 있는데 종결점 이후로는 반응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넣는 족족 그냥 증가죠. 그럼 그 앞쪽이 증가냐, 일정 증가냐, 감소 증가냐인데 요게 3, 3, 5.5는 어떤 케이스 있겠어요? 감소하다 쭉 증가하면서 이런 케이스 있을 것이고, 그치? 그럼 감소하다 증가했다는 것은 여기가 종결점이다. 그럼 요 애는 종결점 후다. 그럼 종결점 후는 A가 남아있지 않죠. 그렇죠? 그럼 A가 남아있지 않으면 B를 넣어봤자 반응 안 하거든요. 그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여기나 C의 양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다의 C의 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결점은 여기가 아니고 즉 V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종결점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럼 종결점 전까지 이 값이 3, 3으로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런 식의 첨가 반응 그래프가 나오고 그럼 나 지금 계속해서 B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초기 값은 A의 개수, 종결점은 그렇죠. C의 개수로 A와 C의 개수는 똑같다. A와 C의 개수 같다. 뭐 이거죠. 막. 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N은 종결점 후고 그럼 요거 3리터를 그냥 3개라고 쓰죠, 뭐. 부피비가 몰비니까요. 그치? 그럼 여기도 합쳐서 3개가 있거든. 근데 여기는 종결점 후잖아. 그럼 종결점 후니까 여기는 A가 다 사라지고 없겠죠. 그러면 A하고 C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A가 3개 사라지면 여기는 C는 3개가 이렇게 있겠지. 근데 동그라미 1번에서 나와 다에서 C의 개수, 질량 B가 2대 3이면 개수 B도 2대 3이거든. 그럼 여기에 C가 3개 있으면 여기는 C가 2개가 있겠지. 그런데 이 과정은 A가 남아있고 B가 다 반응한 지점이거든. 그러면 B가 Wg 반응하면 C가 2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여기선 C가 추가로 1개 더 생겼으니까 B는 얼마 반응했지? 이거의 절반 반응했겠지? 그래서 0.5W가 반응했겠구나. 이거 전부 다 WW 돼 있으니까 W 그냥 숫자 1로 까버립시다. 그래서 1g 반응하면 C가 2개 생기는구나. 그럼 여기는 0.5g 반응했으니 남아있는 B는 2.5W g이겠구나. 이걸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됐죠? 이걸. 그런데 우리가 3리터를 3개로 썼잖아요. 그럼 5.5리터는 여긴 B는 몇 개? 2.5개구나. 합해서 이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3리터니까 합쳐서 3개잖아. A는 하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2.5B가 2.5g이거든. 그러면 1g은 B가 1개구나. 그래서 B가 하나 반응하면 C가 2개 생기는구나. B 하나 반응하니까 C는 2개. A, C의 개수가 같으니까 너도 2개. 그리고 우리가 A 3개가 6g이니까 A의 분자량은 2. B 하나가 1g이니까 B의 분자량은 1. 그리고 한 바퀴 삥 돌리면 2짜리가 2개니까 4g 반응하고 1짜리 1개니까 1g 반응하면 너는 5g 생기겠구나. C의 분자량은 2.5다 해서 때려놓고 답 구하시면 돼요. 스몰 a는 2고 C의 분자량 2.5, B의 분자량 1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쉽죠? 그렇죠? 화학 반응식 문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중화 반응은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봐야 될 것이 이가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요 문제는 죄다 일가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 자리 정리부터 좀 들어가죠. 집어넣지 않은 건 싹싹 치우고요. 그리고 H자리 2개니까 하나도 미리 좀 지워놓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조건을 보시니까 하나는 산중염기, 액성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중에 중성이 있으니까 H, OH 다 지울 게 있다. 그리고 한 놈은 H만 살아있고 한 놈은 OH만 살아있다. 그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몰농도가 한 새끼만 주어지면 나중에 그냥 B만 쭉 써가지고 맞춰주면 됩니다. 그런데 몰농도가 2개 주어졌잖아요. 몰농도 왜 줍니까? 부피 곱해서 그렇죠. 구경꾼 개수 구하라고. 따라서 이 NA와 Y의 몰농도 B가 주어졌다. 몰농도 값이 주어졌다는 건 애가 NA잖아. 애가 NA잖아. 애가 NA고. 그리고 애가 Y잖아. 애가 Y잖아. 요 값의 B를 내가 알 수 있다. 뭐만 알면? 부피 B만 알면. 그런데 문제에서 부피 B가 아이코 요거는 좀 나와 있네요. 요거는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A, B. N은 또 숫자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숫자로 나왔다는 건 이 스몰 a하고 스몰 b를 정확히 값을 계산하라 이 뜻이거든. 그렇지? 따라서 내가 몰 b를 가지고 이 부피를 계산해 내야 되겠구나. 그게 싹 하고 떠오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밑에 요 새로운 자료 요게 나왔었는데 요 형태의 자료는 요 비슷한 게 전에 또 평가원이나 전전 그 수능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게. 근데 쟤는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상대값입니다. 이게 구사는 아니라는 거죠. 앞서 나왔던 그 문제도 상대값은 상대값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쓴 값들이 전부 다 구경꾼인데 N은 플러스 전하를 띄는 구경꾼이고 N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구경꾼이거든. 구경꾼만 쫙 하고 양과 음을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알잖아 안 썼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N애들만 있다는 거는 H와 OH가 없다 이 뜻이고 그러면 X성은 무슨 성 되지? 그렇지 중성 되는 거야. 그럼 중성일 때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조건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럼 양이온 개수나 음이온 개수나 그렇죠. 같다 이 뜻이지. 아 그러면 이 값이 중성일 때는 이 값이 1이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상대값 나왔으면 실제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분모값이 더 크다라고 칩시다. 분모값이 더 크면 이 값이 1보다 작은 거거든. 그러면 그 얘기는 플러스가 더 많다 이거예요. 내가 전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구경꾼만 딱 써봤더니 구경꾼 플러스가 훨씬 더 많아. 그럼 전화 균형을 맞추려면 알자. H 플러스를 더 넣어줘. OH 마이너스를 더 넣어줘. 그렇죠. OH 마이너스를 더 넣어줘야 되는 것이. 따라서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건 여기에는 OH 마이너스가 있겠구나 해서 염기성이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한 번 더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건 구경꾼 음이온이 더 많다 이 뜻이거든. 그럼 전화 균형 맞추려면 양이온을 추가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 H 플러스를 더 넣어야 되니까 너는 산성이겠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중성이 있으니까 이게 상대값인데 가운데 낀 게 중성이거든. 그럼 946에서 가운데 낀 건 애가 되고 네가 중성으로 실제는 1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중성이면 뭐 할 거야? H하고 OH는 싹 다 날려주셔야지. 그리고 이 상대값을 전부 다 실제값으로 바꾸게 되면 6으로 나누면 얼마? 2분의 3 나오게 되고 6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떨어지죠. 그런데 N은 밑에는 NA거든. 요거 쓴 거거든. 위에는 X하고 Y 구경꾼인데 N은 Y가 없어. 따라서 요 두 개 B가 2대 3이다 쓴 거고 여기는 NA는 있는데 X가 없지. 따라서 두 개 B가 3대 2다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나온 김에 요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요 두 개가 3대 2거든요.
그러면 네가 만약에 3개면 너는 2개인데 우리 몰롱도 나왔잖아. 계산하기 좀 편하게 0점 쓰지 말고 4, 6이라고 할까? 아니면 2, 3이라고 할까? 그럼 몰롱도 왜 줍니까? 부피 곱해서 개수 구하라고. 따라서 농도를 2, 3이라고 하면 2A. 됐죠? 이걸 3이라고 하면 3, 3은 그렇죠. 9B. 이 값이 요 값이라고. 2대 3이라고. 그럼 요 용질의 양 X하고 Y와 NA가 2대 3이니까 여기에 3 곱하고 여기에 2 곱해서 그 값은 같아지는 A와 B의 관계식을 뽑아내버리면 A, 아이고 이걸 왜 지우냐? 바보같이. A는 3B가 되는 것이. A는 함부로 못 가. 이 숫자가 55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A 2개밖에 없으니까 A를 후딱 3B로 바꿔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풀이 들어가자고. 우리 여기 B를 먼저 까도 되고요. 밑에 보기를 보니까 X하고 요 Y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5, 6에 30, 3하고 딱 떨어지거든. 그래서 뭐 굳이 2, 3까지 말고 2, 3 깔까? 3, 5, 15, 3. 그냥 이가 그대로 쓰죠 뭐. 0.6 곱하기 5 하면 얼마입니까? 3 떨어지죠. 부피 3배니까 얼마예요? 얘는 3, 3은 9 떨어지죠. 그런데 얘는 구경꾼밖에 없으니까 요 2개 합이 9라는 것도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2대 3인데 애가 3이거든? 그럼 애는 얼마? 예, 4.5 떨어지는 거죠. 4.5. 그럼 3B가 애가 4.5예요. 그럼 2B는 얼마 나오지? 애는 3 떨어지지. 근데 2개 합이 9니까 애는 얼마가 나와? 6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X가 얼마인지도 이걸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겠네? 봐. 어차피 부피 B가 2대 3이잖아. 그러면 4 곱하기, 아니다. 부피 바로 계산되는구나. 6이니까. 0.4 곱하기 이 값이 6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얼마? 0.4, 43, 1.2B가 6이니까 B는 얼마? 5 떨어지네요. 그래서 N은 15가 떨어지고 A도 15가 떨어지고 그렇죠? 5이 N은 10이 떨어지는 것이. 다 했어 우리.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니? 이제 남은 게 X 구하면 10mm의 3개 있으니까 X는 얼마? 0.3. 그리고 Y 계산하면 모든 이온의 몰 농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부피는 3B가 B가 5잖아. 5, 3, 15. 15 더하기 15니까 30. 그리고 A가 3개, A가 2개잖아. 그치? 3개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네. 15니까 N은 얼마? 9개죠. 그러면 N은 얼마 나오죠? 3대 2니까 3이 6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애가 없고 그럼 양이온 9개니까 음이온 9개. 전체 이온 몇 개? 18개. 따라서 0.6 떨어지죠. 그래서 X분의 Y는 0.3분의 0.6이니까 2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문제는 산중 염기성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몰농도 2개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흰색 밑줄 친 거 비율 쭉 따지시고 이 문제에서는 그걸 따져가지고 A하고 B의 관계식을 뽑아낸 거지. 그래서 한쪽으로 문자를 싹 바꾼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게 좀 이 문제만의 좀 특이한 건데 일가산염기 반응에서 구경꾼만 썼다. 그러면 중화점에서 걔는 1이고 저게 1보다 작다는 것은 액성이 그렇죠. 염기성이고 1보다 크다는 건 산성이다. 그걸 여기서 이 문제에서 싹 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계산 과정은 니들이 연습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전년도 수능에도 이제 쭉쭉 나왔던 문제 형태니까요. 나온 김에 가죠 뭐. 1번. 전부 다 기체인데 밀도가 같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치? 그 밀도는 뭐예요? 부피하고 질량을 바꿔주는 환산인자인데 그 밀도가 같다는 건 부피나 질량이나 똑같이 봐라. 따라서 기체의 부피나 질량이나 똑같다. 부피나 질량이나 같이 봐라. 그러면 이게 전체 부피, 전체 질량인데 거기에서 저 동그라미 1번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지. N은 뭐 집어넣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전체 기체의 질량비가 5대 9라는 건 W는 질문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전체 기체 개수도 5대 9구나. 너 더한 거하고 너 더한 게 5대 9구나. 그럼 N은 얼마예요? M 더하기 2N. N은 3M 더하기 2N이 5대 9를 활용해서 M과 N의 관계식을 뽑아내면 되죠. 또는 N은 M 더하기 2N이고 N은 3M 더하기 2N인데 이걸 여기 전체 개수를 내가 5개로 하고 N을 9개로 해버리면 너는 합쳐서 5개, 너는 합쳐서 9개 연립방정식해서 푸셔도 되죠 뭐. 그러면 어차피 N은 같으니까 2M이 요 차이잖아. 그래서 M은 얼마? 2구나. 그래서 M이 2라고 하면 합쳐서 5개니까 너는 3이구나. 그럼 M이 2니까 너는 6개구나.
합쳐서 9개니까 각각 그렇죠. 1.5개씩 있으면 되겠구나 해서 여기 동그라미 1번 가지고 각 실린더, 가완하에 있는 각 기체의 개수를 구한 겁니다. 혼합기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초반이든 중반이든 각 기체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저기 동그라미 1번에서 한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2번은 X, Y, Z의 질량비 줬는데 질량비 왜 줍니까? 그렇죠. 개수 B를 구해라. 내가 원자량을 안다면 또는 내가 개수를 안다면 뭘 구할 수 있지? 원자량 B를 구해라. 그 뜻이죠. 그러면 내가 이 자료에서 개수를 먼저 뽑아서 저거 원자량 구할 건지 원자량 뽑아서 저걸 구할 건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분자량 찾으라면서요. 아, 그러면 원자량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럼 원자량을 구하려면 쟤네들이 각각 몇 개 있는지를 지금부터 찾자는 겁니다. 그러면 찾으면 위에 거 먼저 할까? 밑에 거 먼저 할까? 위에 거 먼저 할까? 3번 X하고 Y의 원자수 B거든? 뭐 2개 다 썼으니까. Y는 여기밖에 없잖아. Y 몇 개 있니? 2개잖아. 그치? 그런데 그 B가 8이니까 X는 몇 개 있어야 돼? 8개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에 X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여기에 X가 몇 개 있어? 6개 있어야지. 그럼 3 곱하기 A가 6개니까 A는 얼마? 2구나. 그래서 A가 2구나. 요거 찾아내주는 거고. 됐죠? 그럼 옆으로 쑥 가서 이제 X는 요 2개밖에 없는데 뭐 다 나왔네요. 여기 X 몇 개 있습니까? 6개. 2 곱하기 1.5니까 3개. 그럼 X는 합쳐서 몇 개? 9개. 그렇죠? 숫자 좀 키울 걸. 소 좀 나오네. 그럼 몇 배 시킨 거야? 1.5배지. 그럼 이것도 1.5배 하면 N은 얼마? 10.5가 이렇게 떨어지지. 그럼 여기 Y는 10.5개가 있는데 여기 Y가 6개가 있거든. 그럼 여기는 Y가 4.5개가 있어야지. 그럼 1.5 곱하기 C가 4.5가 돼야 되니까 C는 얼마? 3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N은 3. 탄화수소, 뭐 질소 이런 등등의 분위기가 쓱 나죠. 에? 자, 그러면 3번 썼고 그럼 남아있는 건 4번 해서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4번. 그런데 여기 Z나 여기 Z나 Z의 질량비가 바로 그렇지 개수 B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요 가에 있는 전체 기체 Z의 개수와 여기 있는 전체 Z 개수 B가 7대 9다 이 뜻입니다. 그럼 Z 한번 계산해보면 여기에 몇 개 있어요? 2개. 여기는 3B개. 얘는 없으니까 따라서 2 더하기 3B개만큼 있고 여기는 6개 플러스 요거 1.5B 이거 1.5B니까 요거 3B개. 아, 너하고 너의 B가 7대 9다.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엇갈려서 뭐 곱하는 거 말고 이 3B 같잖아요. 그럼 요 차이가 바로 요 차이다. 요거 실제 개수니까 요 차이가 요 차이다로 맞춰주면 되지. 그럼 여기 얼마 차이 나지? 4개 차이 나지. 그런데 얘는 7, 9로 2 차이 나지. 그럼 이걸 2배 뻥튀기 시켜서 14개, 18개 맞춰주면 4개 차이잖아요. 따라서 2 더하기 3B가 14다. 그럼 3B는 10이다. 그럼 B는 4다. 그렇죠? 그래서 4, 4. 느낌이 딱 나죠? 에? 우리 뭐 질소가 N3H4 이런 건 없지만은 N2H4는 분자할 때 들어봤잖아요. 그럼 3, 4는 많이 나오잖아. C3H4. 그래서 빨리 와서 시간이 내가 모자라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대충 와서 밑에는 C3H4. 그러면 분자량은 36에 4니까 40. 위에는 N2H4. 그럼 28에다가 4니까 32. 해가지고 비슷한 거 찾아도 되고요. 맞나? 28 더하기 4니까 32. 한번 해볼까? 위에가 N2H4 하면 32. 밑에가 C3H4 하면 36에 4니까 40. 8, 5, 40, 8, 3, 12. 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살리셔도 되고 우리 지금 다시 학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우리가 1번 써먹었고 3번 써먹었고 4번 써먹었으니까 남아있는 2번 가지고 졸록하면 되거든. 그러면 개수 한번 세볼까 우리가? 왼쪽에 X 몇 개 있니? 여기 썼잖아. 8개 있다고. 아, 나구나. 여기 썼잖아. X 몇 개 있다고? 9개 있다고. 여기 썼잖아. Y 몇 개 있다고? 10.5개 있다고. 여기 썼잖아. Z 몇 개 있다고? 18개 있다고. 그게 7대 7대 1 질량비가. 아이고, 3으로 나눌까요? 그러면 X는 3개, 너는 3.5개, 너는 3, 6, 18개니까 X 하나 무게는 3분의 7, Y 하나 무게는 3.5분의 7이니까 2, Z 하나 무게는 6분의 1. 그럼 전부 다 6을 곱해버리면 2, 7에 14, 6이 12, N은 1. 그래서 질소, 탄소, 수소 중화. 맞네요.
그래서 그걸 저기 때려 넣어버리면 위에 거 XZ4는요. N2H4니까 분자량이 얼마? 28에서 하니까 32 떨어지고 밑에는 Y, C죠? 그래서 C3H4니까 36에 4 더하면 40 나와서 8, 5, 40, 8, 4, 32. 5분의 4하고 짠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뭐 그냥 하면 되죠, 뭐 이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걸로 20번까지 수능 화학원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